네, 안녕하세요. 네. 다리피드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네, 오늘 4월 20일 월요일 5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비가 오전에 낮에 좀 오고 좀 오후 온도는 좀 내려가긴 했는데 어제는 진짜 한여름처럼 좀 덥더라고요. 덥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제는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좀 기분도 좀 좋기도 하고 열심히 또 이전에 못했던 움츠려들었던 활동들도 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또 하려고 또 계획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제가 인제 혈관 건강 얘기도 좀 많이 드리지만 오늘은 쪼끔 다른 주제를 얘기를 좀 해 볼까 해요. 네. 흉부외과 의사가 말하는 네 이 갈비뼈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인제 갈비뼈 인제 얘기들을 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인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양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인제 제가 인제 혈관 수술이나 뭐 이런 혹은 이제 뭐 폐나 심장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CT를 찍든 아니면 뭐 다른 저희가 뭐 초음파를 하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갈비뼈 같은 경우는 이제 흉곽이라고 표현할게요. 흉곽 정확히는 흉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형적인 변화도 분명히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인 모를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의외로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운동하시다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인제 네.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분이 지금 이 말씀 인제 질문 주신 것처럼 갈비뼈가 부러졌던 게 나아도 후유증이 남았던 건지 걱정이 돼요. 이 갈비뼈 골절이 나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나요? 혹은 골절 부위가 잘 붙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갈비뼈 골절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사실 인제 이런 인제 질문들을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이게 갈비뼈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은 되게 일상으로 경험하는 뼈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 있죠.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이 되게 사실 갈비뼈 그림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림이긴 한데 저 그림으로 되게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절이 생겼을 때 어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게 갈비뼈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 보통 이제 갈비뼈 그리고 저기에 가운데 있는 흉골 그러니까 스터넘이라고 하는 안쪽에 복장뼈라고 하는 요렇게 넓적한 뼈가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 뼈부터 해서 등까지 연결되는 그 뼈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제 '갈비뼈 골절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갈비뼈 자체는 골절이 생겨도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되는 뼈이거든요. 그리고 뼈의 겉에 있는 골막이라고 하는 게 살아 있으면 사실 몇 센치가 인제 떨어져 나가도 제거가 돼도 그 부위가 좀 재생될 정도로 재생 회복력이 되게 좋은 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긋나서 붙어 있더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골말이 골 그러니까 뼈를 덮고 있는 골막이 잘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잘 보통은 붙어요. 좀 어긋나서 붙거나 나중에 보면 인제 그 부분이 인제 예전에 부러진 흔적들이 보여서 그렇지 대부분은 잘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다른 건 없고요. 보통 이제 하고 나서 생기는 이제 이후에 생기는 이제 통증인 거죠. 신경통처럼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신경이나 주변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르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신경통처럼 욱신거리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후유증을 그렇게 유발하는 병은 아니라서 골절은 크게 저희도 인제 뭐 따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이제 골절 후유증 중에 대표적인 게 통증이거든요. 하고 나서
혹은 쪼끔 너무 인제 어긋나 있는 상태로 붓다 보면 이후에 통증이나 혹은 이제 수반되는 다른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우리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골절 수술과 비슷하게 이 플레이트를 대서 이 뼈를 맞춰주는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비뼈 수술을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잘 손을 대지 못해요. 뭐 보통 인제 갈비뼈 수술을 하는 과들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할 때 위치에 따라서 일부 인제 갈비뼈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부분에 척추뼈를 인제 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요즘 보니까 인제 늑골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늑골에 있는 그러니까 갈비뼈에 있는 연골뼈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인제 그런 뼈를 일부 인제 연골만 제거하는 이제 제거해서 사용하는 과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갈비뼈를 손대는 과들이 없죠. 저희가 원체 과들이 다 인제 분업화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갈비뼈를 손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안쪽에는 되게 중요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고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손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인제 이게 저희는 이제 익숙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고 부분을 쪼끔 얘기를 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인제 갈비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슴을 연다."라고 하면 뭐 심장도 있고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혹은 안쪽에 뭐 식도도 있고 뭐 위장관도 사실 이제 안쪽에 위도 쪼끔 이제 어 갈비뼈가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가 좀 이제 커버를 해 주는 부분도 있죠. 뭐 간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그 겉을 덮어 주는 게 사실 갈비뼈인데 약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구조물이 어떤 우리 몸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뒤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비뼈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 염증인 것 같아서 소염제 등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런데 2달이 되어 가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평균적인 완치 기간이랑 빨리 낫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갈비뼈에 통증이 우리가 인제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관절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제 약을 먹고 뭐 물리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인제 생각을 하는데 갈비뼈에 통증이 생기면 마땅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통 얘기를 좀 드리고요. 안쪽에 뭐 인제 심전도를 하고 혹은 내부 장기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폐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이제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갈비뼈 통증은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갈비뼈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통증을 좀 유발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추가적인 좀 치료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제 뭐 염증 가라앉히고 약 먹고 이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진단적인 측면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갈비뼈라고 하면 이어서 설명드리면 갈비뼈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외곽 그러니까 우리 흉곽을 덮고 있는 이제 피부 아래쪽에 있는 그냥 단순한 뼈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죠. 근데 갈비뼈는 다른 뼈랑 좀 다르게 구조적으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딱딱하게 여기를 딱 지탱해 줄 것 같지만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쪽에 해부학적 구조가 쪼끔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장기를 보호하고 덮고 있는 단단한 뼈는 아니다. 단단한 뼈만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호흡을 우리는 하잖아요. 하루에 수없이.
호흡을 하게 되고요. 이 호흡을 계속하다 보니까 호흡하면서 계속 이 흉곽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를 해야 되거든요. 뭐 하루 평균의 호흡량만 뭐 계산을 해 보면 대략 뭐 5만 번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호흡량을 계속 호흡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여서 이런 구조에서 갈비뼈는 구조가 보면 약간 크게 약간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진짜 늑골, 그리고 가짜 늑골, 그리고 이 떠 있다라고 해서 플로팅 립이라 그래서 부유 늑골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게 인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면 흉골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그러니까 가운데 인제 복장뼈라고 하는 넓적한 뼈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에 따라서 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단단하게 구조가 돼 있냐, 혹은 이제 주변에 연골로 인해서 구조가 인제 연골로 이렇게 구조가 이제 지탱되는 연결되는 구조가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아예 앞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뭐 요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자체는 요렇게 인제 어 진짜 늑골 트루 립이랑 false 립, 그리고 플로팅 립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이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요 위쪽 앞쪽에서 앞쪽이겠죠. 앞쪽이랑 옆구리겠죠. 이제 옆구리 쪽에 옆쪽 옆 겨드랑이 쪽이겠죠. 그쪽에 연결돼 있는 인제 갈비뼈를 말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흉골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안정적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고정된 상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보통 연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인데요. 여기가 인제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고 흉곽의 움직임을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명치 부위가 쿡쿡 찌르고 아프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예 사실 인제 이런 염증이라고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골, 그러니까 늑골에 있는 늑골 연골염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콘드라이티스라고 하는데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 늑골에 인제 연결되어 있는 이 그 부위에서 연골에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 인제 그때는 저희가 인제 진단명을 이렇게 인제 늑골 연골염으로 내리고 이제 진통소염제나 혹은 휴식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희가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는 경우들도 좀 꽤 있어요. 제가 뒤에 인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제가 인제 흉부외과에서 진료를 보는 인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흉곽 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흉곽에 대한 변형에 대해서 보통 수술도 하고 진료도 보게 되는데, 이제 간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흉곽 변형이 오는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흉곽 모양이 인제 정상적이진 않아서 그 모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뭔가 양측 대칭이 맞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간혹 흉곽 기형 중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대흉근이 한쪽은 없고 한쪽은 뭐 있고 한쪽만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형들도 생기는데 근육 이상도 있지만 갈비뼈 자체가, 그러니까 흉곽 자체가 모양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제가 인제 대표적인 게 비만이랑 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랑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가 나오게 되죠. 복압이 올라가고 아랫배 인제 사실 흉부가 사실 흉통, 가슴통도 커지게 되지만 안쪽에 있는 복부도 사실 이렇게 커지다 보면 복부 압력도 높아지지만 배가 요렇게 나오면서 흉곽에 있는 저 갈비뼈 그 연골 부위를 계속 압박을 해서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요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임신 출산하고 나서 흉곽 앞쪽에 있는 갈비뼈가 요렇게 올라온다라고 하거든요. 올라와서 그 모양이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나 인제 출산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게 어 들어가지 않아서 좀 고민인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부위의 뼈도 보통 저 가늑골이라고 하는
이 false rib에서 보통 생깁니다. 저기가 인제 연골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약간은 인제 손으로 누르면 약간 눌리는 부분이거든요.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손으로 눌리면 약간 눌 말랑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약간의 탄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변형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false rib이라고 해서 이게 앞쪽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냥 단독으로 떠 있는 거예요. 등 쪽에 연결돼서 떠 있는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11번째, 12번째가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게 사실 저 부위가 골다공증이 있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골다공증 있는 어머님들이 저 부위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앞쪽에서 지지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쪼끔만 움직이거나 혹은 힘주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기침하다가 부러지는데도 사실 저런 부위들이 좀 잘 부러져요. 아래쪽에 단독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 부위에 인제 플로팅 립이라는 게 보통 있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갈비뼈가 수행하는 제가 핵심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게 호흡할 때 약간의 인제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이 펌프처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요. 흉곽의 또 부피 변화를 좀 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중요 장기를 막아주는 이 방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심장, 폐, 뭐 대혈관 같은 생명 장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감싸는 방패 역할을 하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저 호흡과 더불어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갈비뼈가 수행하는 가장 큰 역할인데 또 하나는 저렇게 인제 체형 그러니까 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몸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대 역할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흉곽 자체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의 체형이 좀 다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흉곽기형 환자분들도 저 체형이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문제들이 선천적으로 생기는 게 오목가슴, 뭐 새가슴 이런 문제들이 갈비뼈, 흉골뼈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나타나죠. 보통 흉골뼈 앞쪽 가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말 그대로 오목가슴이라고 하고 돌출되는 것을 인제 보통 새가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예전에는 수술 방법들이 굉장히 좀 험했어요. 절개하기도 하고 혹은 견인해서 앞으로 잡아 빼고 안으로 넣고 혹은 뭐 음압기를 우리 흡입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수술 방법들이 되게 험했는데 심지어 인제 예전에 이제 오목가슴은 들어간 걸 빼야 되니까 들어간 걸 빼기 위해서 절개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 갈비뼈를 다 잘라내서 앞으로 빼기도 하고 혹은 이 그 견인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목가슴은 굉장히 너스 수술이라 그래서 안쪽에 발을 넣어서 수술하는 게 대중화됐고요. 새가슴은 그러니까 오목가슴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안쪽 이 내부 장기를 좀 압박합니다. 그래 압박해서 심폐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목가슴 수술할 때 그러니까 우리 판단 기준 정도를 이제 평가할 때 환자의 이런 이제 활동 지수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만큼 심장이나 폐가 눌렸는지를 좀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수술 자체가 안쪽에 발을 역U자 모양으로 요렇게 단단한 티타늄 발을 넣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모양을 직접적으로 저 바로 그냥 안쪽에서 들어서 올려주는 수술을 쪼끔 하게 되죠. 인제 그런데 새가슴 같은 경우는 흉골이 그러니까 앞쪽 가슴이 앞으로 돌출되는 거잖아요. 돌출되다 보니까 이게 외관상의 좀 문제인 거지 직접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즘은 사실 인제 국내에서 그렇게 오목가슴 그러니까 새가슴이 아주 심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저게 인제 프레임 자체를 좀 바꾸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성형외과나 이쪽 선생님들은 저 새가슴이 있으면 다른 이제 가슴이나 이런 다른 수술을 할 때 좀 이제 좀 "치료의 방향성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교정기 쓰는 거를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교정기라고 하는 게 그 안쪽으로 넣어 주는 교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연골이 좀 발달되어 있고 이 뼈 자체가 딱딱해지지 않았을 때 교정을 해 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덜 힘들겠죠. 교정 효과도 좋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인제 둘째가 인제 태어난 지 돌이 좀 지났는데 이제 아이에 있어서 이 교정을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상이에요, 두상. 이 아기가 인제 태어나면 두상이 좀 예뻐야 또 전체적인 이목구비나 이런 것들도 예쁘게 보이니까 두상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상이 예쁘지 않으면 인제 막 엄마들이나 이게 막 두상을 좀 예쁘게 만진다고 하거든요. 만진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또 있어요. 그 시기가 인제 돌 되기 전에 일찍부터 해 줘야 이 두상 라인이 완전히 붓기 전에 해 줘야 모양이 잘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하는 게 두상 교정기라는 게 있어요. 두상 머리에 쓰는 두상 교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가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정기가 있어서 안쪽으로 요렇게 눌러주는 교정기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능적인 문제, 선천적인 부분들이 보통 오목가슴, 새가슴이 보통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새가슴, 오목가슴도 비슷하지만 꼭 대칭적으로 가운데 가슴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변화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한쪽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런 치료를 한다. 근데 인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가 인제 대표적인 게 늑골에 생기는 골절이죠. 갈비뼈 골절. 뭐 골프 연습하시다가 다치시거나 갑자기 스윙하시다 꽤 많이 봤어요. 예, 운동 갑자기 하다가 한쪽으로 트는 운동을 하다 인제 너무 좀 무리가 하면 금 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금 가는 경우 꽤 많고 통증이 아주 심한데도 어 이게 인제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튼 이 늑골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트콘드라이티스라고 해서 늑골에 생긴 늑골 연골에 생기는 늑골의 연골에 생기는 염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저런 증상들이 있고 다른 외부 다른 이제 부수적으로 '내부 장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진통소염제를 조금 먹는 게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TH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게 인제 만성화되고 계속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통증 치료나 혹은 그 부위에 약간 신경 블락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을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있으면 치료하실 때 좀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뭐 2 달, 3달 요렇게 치료를 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한번 이제 내부 인제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약제나 이런 걸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신경통 약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이제 신경통 약이나 혹은 인제 신경 완 인제 안정제 같은 이런 뭐 혹은 항우울제나 이런 약들이나 이런 약들을 좀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후천적인 변화와 체형적인 변화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뭐냐면 슬리핑 립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 8 번, 9 번, 10번 이 아래쪽 그 갈비뼈 부분에 연골 부위 있는 데가 결국에는 관절이거든요. 연골이랑 갈비뼈가 붙어 있는 그 부위가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결합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안정하게 약간 삐그덕댄다든지 혹은 그 부위에 인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통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혹은 자세나 움직일 때 약간 따깍따깍따깍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움직이거나 뭐 할 때 "여기서 갈비뼈에 소리가 나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1 차적으로는 좀 휴식을 취하고 약도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안 되면 저거는 확인은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불안정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 흉곽 부분을 저희가 인제 움직여 보기도 하거든요. 움직여 보기도 하는데 저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인제 리플레어라고 해서 이게 하부에 있는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가
바깥쪽으로 요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곽 모양이 커지는 거죠. 몸통이 요렇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흉곽통이. 저게 인제 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 출산하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임신 출산하면서 요렇게 안쪽에 복압이 올라가면서 특히나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흉곽 자체가 작은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복부의 그 둘레가 훨씬 더 많이 커지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갈비뼈, 그러니까 저 연골뼈의 변화가 그대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도 흉곽이 요렇게 약간 늘어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저런 부분들이 좀 만져지는, 그러니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렇게 갈비뼈를 만져보다 보면 제가 예전에 정말 어 뚱뚱하고 배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 갈비뼈 자체가 요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일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못 느끼는데 이제 약간 푸시업을 하든지 이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때 보면 약간 흉곽 자체가 약간 변형이 생긴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갈비뼈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갈비뼈가 어떻게 변형이 생겼는지, 어떻게 변화는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는데,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는지를 한번 본인이 직접 갈비뼈를 좀 만져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내 가슴뼈가 오목가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보다 '이상하게 가슴 모양이 이상하네? 좀 튀어나왔네?'라는 새가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뭐 외관상 크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없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 보고요. 혹은 '아 내가 여기 갈비뼈가 너무 아픈데.' 이때는 차근차근 좀 만져보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이에요. 실제 만져서 그 부위에 정말 약간의 좀 결합이 안 된 느낌, 제대로 딱 붙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그 부위가 굉장히 좀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혹은 흉곽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비뼈가 우리 몸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장기들을 많이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이제 외관상 보이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체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보내는 이런 신호들을 보게 되면 뭐 출산하고 났는데 약간 벌어지는 흉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채로 살다 보면, 그리고 이 요즘 여러 가지 자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이 흉곽 자체가 또 변화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얇게, 혹은 뭐 비염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얇게 가슴 호흡으로 계속 호흡을 하다 보면 흉곽 전체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가끔씩은 심호흡을 하고 흉곽을 충분히 늘렸다 줄여주는 이런 운동법, 호흡법들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갈비뼈 통증이 있을 때도, 원인 모를 갈비뼈 통증이 있을 때도 이걸 인제 두다 보면, 그냥 두다 보면 만성화되면 다른 복합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비뼈도 되게 중요한 장기다.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뭔가 불편감이든 모양 변화든 통증이든, 혹은 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비뼈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하세요. 그러니까 혈관도 되게 중요한 건 아시면서 약간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잘 중요한 장기야. 근데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갈비뼈는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갈비뼈가. 갈비뼈 모양 보면 요렇게 인제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벨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갈비뼈가 무슨 역할을 하지?'라고 하면 '그냥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이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호흡할 때도, 그리고 이제 안에 뭐 흉곽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흉곽 모양의 변형이 생기면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까지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갈비뼈에 생기는 통증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시는 것보다
당연히 다른 인제 2 차적인 통증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쪼끔 읽어 보고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처럼 2 달이 되어 가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어 빨리 좀 다른 이유나 약을 좀 바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완치 기간이라기보다는 이 진통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나 약물 치료했을 때 1 주일 정도 약을 드셨는데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치료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원인이나 혹은 방향성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유빈신 님 네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가 붙으면 차후에 뼈가 약해져서 더 쉽게 부러지거나 다칠 수가 있나요?"라고 하는데요. 제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이게 다시 뼈가 형성이 됩니다, 주변에. 형성이 돼서 어떤 주변에서 쪼끔 더 단단하게 인제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는 뭐 추가적으로 거기가 더 잘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티타늄 플레이트를 요렇게 대 놓으면 고 안에서 딱 자리 잡아서 또 붙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위들이 또 생기면 또 플레이트를 대 놓고 나면 또 거기에서 좀 어 이제 더 잘 부러지진 않겠죠. 근데 인제 플레이트가 있으면 안쪽에서 계속 주변에 있는 조직을 자극하다 보면 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플레이트가 되고 나서 제거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네 양구타 님. "갈비뼈가 숨을 쉬면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혹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체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호흡만으로 갈비뼈가 흉곽이 요렇게 늘어나고 내려간다고 해서 체형의 변화에 뭐 직관적인 변화들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호흡만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이 되고 안쪽에 뭐 내부 장기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체형의 변화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사실 인제 흉곽의 모양 자체가 아까 "후천적으로 또 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흉곽 자체가 위쪽 흉곽은 그 변화 폭이 좀 적은데 아래쪽 흉곽은 그 연골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변화들이 생기면 모양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인제 갈비뼈 변화도 생기고 체형의 변화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이름은 비밀이에요. 네. 네. "임신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줄어들게 해도 가능할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저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흉곽 변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골절 이런 것들은 이제 외상성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이런 흉곽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오목가슴도 많죠. 오목가슴 혹은 인제 새가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인제 선천적인 약간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진 못하죠. 일부에서만 경험하고 발생률 자체가. 근데 인제 갈비뼈가 저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은 이제 임신하게 되면 흔하게 겪게 돼요. 그래서 꽤 많은 비율에서 갈비뼈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발생률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변화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병이라고 인지하거나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변화를 인지하는 경우들이 크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조그만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내 변화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률을 좀 이제 어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실적으로 쪼끔만 비만이 돼도 아래쪽 흉곽에 있는 그 가슴뼈 가슴뼈는 연골 부위가 변화가 생겨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경우들이 꽤 흔하게 생기거든요. 인제 그래서 꽤 많이 흔하게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 그걸 줄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이 관절이 늘어났다가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호전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변화폭이 큰 경우에는 사실 쉽게 줄어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어 이제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뱃살을 빼야 되겠죠. 체중 감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 복압, 그러니까 우리 코르셋처럼 보정기를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정기를 써서 그 부위를 좀 줄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고 나면 초기에 잘, 그러니까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기만 해 줘도 꽤 흔하게 또 교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안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요법들도 하기도 합니다. 네. 영이다님 흉곽기형 수술 많이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술들은 이제 뭐 흉부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 부분들이 이제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뼈 뭐 골절이 생겨서 티타늄 바를 대고, 혹은 뭐 오목가슴이 있어서 오목가슴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익숙해서, 그래서 인제 갈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가슴이, 제가 인제 아이들 이게 볼 때마다 오목가슴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치료 시기에 대해서 좀 일찍 치료를 하면 이게 빨리 좋아지는데, 이게 인제 시기를 좀 넘추면 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인제 군대에 있을 때, 군의관 때 20살 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오목가슴 때문에 수술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막 인제 뭐 하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고생하고 변형하는 데, 이 교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많이 아플 거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기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관심이 좀 있었죠. 제가 이제 다른 흉부외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뭔가 약간 그런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욘드에서도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에 제가 비욘드에서 얘기했던 뭐 다한증 부분도 있고, 다한증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도 많이 했는데, 흉곽기형도 사실 쪼끔 이제 흉부외과 파트에서 마이너하죠. 왜냐하면 그런 환자분들이 뭐 아주 대중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네. 스쿠스쿠님 안녕하세요. 네. 흉부외과가 흉부, 즉 가슴 부위, 그리고 외과니까 가슴 부위 수술뿐만 아니라 하지정맥류, 다한증 뭐 이런 부분들이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흉부외과에서 다한증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부위보다 유독 안면부, 특히 이마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듯해서 진료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을 가야 하는지, 로컬 개원가에서도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아까 다한증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바로 뒤에 질문이 다한증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다한증도 제가 꽤 관심이 많았죠. 많아서 지금은 여건상 제가 인제 다한증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진료를 보진 않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인제 다한증 수술은 어 보상성 다한증이 항상 문제라서 수술하기 전에 보존적 치료를 1 차적으로 해 보는 걸 항상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진료 자체는 상급 종합병원이든 로컬 개원가든 다한증 치료를 하는 병원을 좀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료를 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단순히 그냥 약 처방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한증 약이 되게 단조로워 보이긴 하지만 이 용량이나 이런 조절에 있어서 다한증을 진료하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이 용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애로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에서 다한증을 주로 치료하는 이유는 가슴 안쪽에 있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그 지나가는 길이 흉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 부분을 저희가 인제 내시경 카메라로 안쪽, 흉곽경이라고 하는 카메라로 안쪽을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흉부외과에서 보통 진료를 보고요. 지금 이제 안면부, 이마부에 땀이 많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 차적으로는 먹는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인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인제 보상성이 생길 가능성들이 높아서 그때는 인제 뭐 수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먹는 약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 혹은 손바닥 같은 경우 뭐 겨드랑이 다한증 이런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톡스 방법도 있고요. 혹은 바르는 우리 이제 약재들도 있잖아요. 바른 약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라드라이라고 해서 이 초음파로 인제 겨드랑이 다한증 같은 경우는 어 인제 에너지를 줘서 땀샘을 또 파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치료를 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한증을 좀 진료해 보는 병원이나 의원을 가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쿠스쿠 님이 다한증 부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한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치료한다면 그 부위가 아니 그렇죠. 다른 부위에 생기는 보상성 다한증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루머냐라고 하는데 루머는 아닙니다. 꽤 많은 비율로 보상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제 보통 뭐 수도꼭지 뭐 이 혹은 여러 수도꼭지 갈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물줄기는 같은데요. 물줄기는 같은데 여러 수도꼭지가 있을 때 한쪽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다른 쪽으로 물이 더 가는 양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땀이 많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성은 생길 가능성들이 꽤 높습니다. 근데 그게 정도 그리고 인제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생기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인제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성이 많이 심하게 생기는 범위가 있고요. 좀 적게 생기는 범위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성이 좀 적게 나타나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치료했을 때 땀이 쪼끔 더 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물이 나오는 전체적인 양은 그냥 같다. 그래서 한쪽을 막으면 한쪽으로 더 많이 새게 된다. 뭐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항상 고민이 인제 보상성인 게 보상성 다한증을 고민해야 되는 게 인제 요 다한증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저 같은 경우는 뭐 클립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네. 근거가 꽤 많습니다. 저희도 뭐 대부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네. 김갱희 님. "미세 실금 부위가 열 번째 갈비뼈이고 위치는 등 쪽 뼈를 부딪혔습니다. 3주 차인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앞쪽 배까지로 넘어오더라고요. 지금은 통증은 없는데 오른쪽 갈비뼈 복부 쪽의 피부가 따끔따끔합니다. 옷을 스치거나 할 때 기분 나쁘게 따끔한 느낌이 드는데 감각 이상은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신경통이 좀 생기신 것 같긴 한데 갈비뼈를 요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인제 실제 뭐 갈비뼈를 좀 먹을 일들이 좀 있죠. 뭐 양갈비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갈비뼈를 좀 보게 되면 위쪽은 약간 이제 동그랗게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이 살짝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얇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위가 안에 홈이 하나 있어요. 홈이 안쪽으로 요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홈 안쪽으로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요. 근데 신경이 등 쪽부터 앞쪽으로 갈비뼈를 따라서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 한쪽이 등 쪽이 다쳐도 앞쪽으로 신경까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앞쪽 복부 쪽도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전혀 이상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갈비뼈 골절이 생긴 뒤로 회복이 돼도 그 주위에 뼈가 다시 생기고 주변에 인제 뼈가 자라나고 이런 회복하게 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직들 때문에 신경이 쪼끔 더 눌리거나 혹은 그 주위에 염증이 좀 생기거나 혹은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이런 신경통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상성 신경통이 생기는 거죠. 외상 후 신경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인제 심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 인제 신경 차단술이나 혹은 통증 치료하는 약제를 쓰거나 먹는 약을 쓰거나 이러면서 좀 경과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운명은 핑계고 님. 네. 갈비뼈 골절 이제 수술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갈비뼈 골절 수술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술 없이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비수술 치료법은 무엇이 있으며 회복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없이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갈뼈는요.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회복력이 되게 좋은 뼈입니다. 그래서 잘
자리만 잡혀 있으면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그러니까 그냥 복대하고 압박해 주고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잘 이 갈비뼈 자체가 틀어지지만 않으면, 많이 틀어지지만 않으면 회복은 금방 됩니다. 보통 한 4주 정도 지나면 뼈가 붙을 거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회복증 뭐 인제 치료 후에 합병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인제 말씀드렸던 외상 후에 신경통이 생기는 경우들, 통증이 남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근데 인제 골절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뭐 기준이라고 하면 2 차적인 손상이 생기거나 혹은 너무 많이 어긋나거나 혹은 이제 갈비뼈가 너무 여러 개 혹은 이제 안쪽에 있는 가슴 안쪽에 있는 폐까지 찔려 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고것 때문에 출혈이 많다든지 어 혹은 인제 호흡 자체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숨 쉬는 게 힘들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갈비 자체가 호흡할 때 잘 늘어나고 이게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뼈 골절이 너무 다발성으로 생긴다든지 심하게 골절이 생기면 요게 이제 제대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막 요동친다는 개념으로 들쑥날쑥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의 나중에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흡이 짧고 안 좋아지면 나중에 폐렴도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경우에는 골절을 좀 맞춰주는 이 인제 골절 수술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인제 골절 수술이 그렇게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은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폐를 오히려 보호해 주고 안쪽 장기로 찌르는 걸 또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쪼끔 완화해서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맞춰 주는 수술을 또 편하게 좀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거는 인제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심한 경우에 뭐 안쪽으로 폐를 찌르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박하수 님. 예, 갈뼈 사이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로부터 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갈뼈 통증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까요? 예,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갈뼈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죠. 인제 늑골이나 연골에 염증이 생겼다, 갈비뼈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요. 뭐 갈뼈 신경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제 통증이 이제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제 일반적으로는 약을 먹고 한 1-2 주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통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달, 뭐 6 개월 혹은 뭐 1년 넘게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대해서 정말 인제 신경통에 대한 주사 치료나 먹는 약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위를 막 고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갈비뼈가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1 차적으로는 인제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거의. 네. 포켓시티 님. 제가 골반이 한쪽으로 많이 틀어졌다고 정형외과에서 들었는데요. 좌측 갈비뼈가 우측에 비해서 아랫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골반의 불균형이 갈비뼈 변형을 시킬 수가 있나요? 변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딱 질문 주시는 포켓시티 님 같은 질문이 진료 현장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한쪽만 튀어나온 경우도 꽤 많죠. 저희도 짝다리 짚고 하다 보면 골반도 위아래가 틀어지는데 위쪽에 있는, 이게 저희도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어깨도 균형 잡힌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한쪽이 쪼끔 더 올라가거나 승모근도 한쪽이 쪼끔 더 발달하는 거나 이렇게 좌우 균형이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범주까지는 저희가 지켜보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갈비뼈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육안으로 내가 좀 많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변형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세에도 그러니까 자세가 변형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앞쪽으로 뭐 거북목이 생기고 혹은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자세를 계속하다 보면 그쪽 부위에, 틀어진 쪽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인제 안쪽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다 보면 변형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자세를 교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정기를 쓰기도 하고
인제 안쪽에 인제 코르셋 같은 것들 혹은 인제 보존 기구를 좀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래도 변형이 생기지 않고 뭐 그 부위에 뭔가 좀 변화가 좀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도 인제 사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다 님처럼 "코르셋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지만 다시 그걸 제거하고 나면 다시 생길 수도 있지만 1 차적으로는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호흡할 때랑 우리 방어 역할 그리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갈비뼈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인제 궁금했지만 질문을 또 어디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갈비뼈를 또 계속 지켜보고 수술하는 이제 의사인 흉부외과 의사 입장에서 갈비뼈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필요하면 피디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댓글은 또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